오늘은 기장의 유배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별은 대명률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규정됐습니다. 볼기른 치는 태형과 장형,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한 도형, 귀양을 보내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빼앗는 사형 등이 있었는데요. 유배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거리에 차등을 두었는데 600리, 750리, 900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배를 많이 보냈던 곳은 제주도, 거제도, 진도, 흑산도 등이었으며 부산의 동래는 전국에서 12번째, 기장은 14번째 험지로 꼽혔습니다. 오늘은 기장으로 유배온 조선시대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에 위치한 황학대입니다. 과거 이곳은 소나무가 무성한 섬으로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도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가 기장의 유배 기간 동안 이곳을 자주 찾아 유배객의 시름을 달랬는데 근처에 누런색 바위를 보고 중국의 황학루에 빗대어서 황학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선도는 정철, 박인로와 함께 시조문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던 인물로 1616년 30살의 나이에 성균관 유생으로 이첨 등의 횡포를 규탄했다가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약 6년간 기장에 머물렀는데 그의 기장 유배 처소는 이곳 기장읍 죽성리 일원으로 추측됩니다. 기장은 서울에서 1100리나 떨어진 곳으로 대명률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멀리 죄인을 보내는 형에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기장은 생활 환경이 척박한 편이었기에 죄인들에게 죄를 반성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서 기장이 조선시대 유배지로 선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선도는 이곳 황학대에 올라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의 시름을 달래기도 했으며 의학에도 식견이 있어 인근 봉대산에서 약초를 캐서 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그를 서울에서 온 의원님으로 불렀다고 전합니다. 이 시는 영계라는 시입니다. 즉 닭을 노래하다는 시인데 고산 윤선도가 이 닭의 시간에 맞춰서 우는 품성을 칭찬하고 거기에 과거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귀족이었던 맹상군의 고사를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맹상군은 자신을 도와주는 식객 수천 명을 거느렸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 식객 중 한 사람이 닭 울음소리를 내어서 성문을 열게 한 뒤에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사건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오히려 윤선도는 시를 통해서 식객들이 맹상군을 도운 것이 아니라 교묘히 속인 것이라며 임금의 총기를 흐리는 신하들을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그런 신하들 때문에 유배를 오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장군 일광읍 일광해수욕장에 위치한 삼성대입니다. 고산 윤선도가 기장으로 유배온 지 3년 뒤인 1621년 8월 이복 동생 윤선양이 찾아왔는데요. 그가 아우를 배용한 곳이 바로 이곳 삼성대입니다. 윤선도는 자신의 유배지를 찾아온 동생과 작별하면서 증별 소재 두 수를 지었습니다. 윤선도를 찾아온 윤선양은 돈을 주고 유배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지만 윤선도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곧디고준 윤선도의 선비 정신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상 외에도 두 수의 시에는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헤어지는 아픔이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시의 천줄기 눈물이 옷자락에 흩뿌려 점점이 얼룩졌네라는 표현이나 두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말의 속도가 다른 점을 표현한 것, 그리고 짧은 가을해를 탓하는 부분은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윤선도의 문학적 감수성을 잘 녹여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사는 30대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37세인 1623년 인조 반정 직후에 대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의 고든 성품 탓에 예송 논쟁에 휘말리면서 송시열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 결국 다시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1667년 그의 나이 81세에 해배되었고 숙종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습니다. 윤선도는 기장 유배 기간 동안 확인된 것만 11편의 시와 편지 7편, 제문 1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쟁의 경랑 속에서 우리 문학을 꽃피운 풍류객으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곳은 기장군 철마면 중리라는 마을에 자리한 수리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수리정은 1683년 삼도 유수와 이조 참판을 지낸 지호 이선공이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면서 집승정이라는 정자에 올라 근심과 실험을 잊었다는 뜻에서 근심 숫자, 이별할 이자를 합쳐서 수리정이라고 고쳐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호 이선은 세종대왕의 5자 왕자인 광평대군의 8대손으로 자는 택지, 호는 지호 또는 소백산이며 시호는 정간으로 우암 송시열의 제자입니다. 지호 이선은 1664년 춘당 대문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관찰사와 삼도 유수, 경기도 관찰사와 육조의 참판을 두루 거치고 특히 이조 참판을 여러 번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선의 기장 유배에는 당쟁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숙종 15년인 1689년 세자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우암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길에 정읍에서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이선 역시 이때 유배형을 받고 기장으로 오게 되었으며 1692년 결국 이곳 기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유배인은 1406년 태종의 불교개혁의 반기를 들어 영모죄를 받아온 해정이라는 승려입니다. 그 뒤로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약 100여 명에 가까이 됩니다. 주요 인물로는 앞서 등장한 윤선도를 비롯해 사화에 휩쓸려 유배온 지호 이선, 정조사후 노론간의 당쟁에 휩쓸려 유배형을 받은 효전 심노승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심노승은 6년간의 유배 기간 동안 남천일록이라는 일기를 써서 남겼는데, 이 기록은 200년 전 기장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윤선도는 황학대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유백에게 씨름을 달랬고, 이선은 수리정에 올라 근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기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으로 유배객들을 품어주었던 따뜻한 곳이었습니다.